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67주 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회계사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수문장인 1차 시험 과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덕목 2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 1차 시험은 어떤 과목들이 출제되는가? 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시험 과목을 확인해봅니다. 1교시 경영학과 경제언론 각각 100점씩 총 200점. 2교시 상법과 세법개론 각각 100점씩 총 200점. 마지막 3교시 회계학 단독 150점. 그래도 회계사 시험이라고 회계학 비중이 높죠? 단순히 이 표만 보시고 5과목이면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5과목이면 뭐 대학교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했거든요. 자, 이제 저 표를 하나씩 세부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일단 경영학. 경영학은 일반 경영학과 재무관리로 쪼개집니다. 일반 경영학은 마케팅, 인사조직 관리 등의 내용이 나오는 암기 과목이고요. 재무관리는 기업재무, 투자론 등이 나오는데 이게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울린 과목이죠. 1차 시험 비중은 경영학 60점, 재무관리 40점 비율로서 아예 재무관리는 얕게 보거나 제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악명 높은 과목이죠. 그리고 경제학,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눠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시경제학이 거시경제학보다 다소 어렵게 나오는 추세가 있죠. 제가 1차 시험 합격하는 순간까지 끝끝내 정복하지 못해서 지금도 아쉬웠던 과목이 미시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상법. 상법은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으로 또 갈라지는데 각각의 이 파트 한 단원이 한 과목의 수준의 분량까지는 아닌데 회사법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법조문으로 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상법은 솔직히 1.5과목 정도로 쳐줘도 절대로 과대평가가 아닌 것 같아요. 대망의 세법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메인을 이루고 기타로 국세기본법, 상증세,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세법의 분량은 진짜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세법 암기의 벽을 넘지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1차 시험에서 세법이 40점 미만 득점해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분들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차 시험 통계를 보면 전체 응시자들의 세법 평균 점수가 46.93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46점이라는 것이 세법이라는 과목의 악랄함을 말해주고 있죠. 저의 체감으로는 기타 법들은 없다고 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각각 다른 과목들 한 과목 분량들에 버금가는 녀석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으로 된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장벽도 회계, 경영, 경제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자, 마지막 3교시 회계학을 갈라봅시다. 회계학은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크게 4가지로 쪼개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쪼개본 것으로 과목수를 다시 재정렬해서 다시 세워봅시다. 1번 일반 경영학, 2번 재무관리, 3번 미시경제학, 4번 거시경제학, 5번 상법, 6번 법인세, 7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8번 기타세, 9번 중급회계, 10번 고급회계, 11번 원가관리회계, 12번 정부회계... 분명히 5과목이었던 시험 과목들이 쪼개고 나니까 12과목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나눈 분류이기 때문에 이 분류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5과목이 아니에요. 두 번째,
1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1차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말문제와 계산 문제인데요. 말문제는 이런 녀석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고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탁탁 치시면서 정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 문제 유형이죠. 그리고 번외편으로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말 문제는 좀 쉽고 계산 문제는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을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 문제부터 먼저 다 풀고 처음으로 돌아온 다음 계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을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말 문제는 본인이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포기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초면부터 굉장히 험악한 문제가 아닌 이상 직접 계산 풀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아, 이건 된장이 아니라 똥이었구나. 뭐야, 똥인 줄 알았는데 아주 맛있는 된장이잖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상법같이 말 문제밖에 나올 수 없는 과목이 아닌 이상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말 문제는 빠르게 클리어 해버리는 스킬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득점 및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1차 시험을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제가 감히 1차 시험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하게 머릿속에 다 때려 박은 다음 시험날 하루 종일 타임어택하는 시험. 1차 시험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험을 볼 때 정말 적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단 앞에서 말한 무식할 정도로 많은 공부량을 먼저 머릿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불안정하게 일단 담는 데 성공하셨으면 1차 시험에 가시고 110분 더하기 120분 더하기 80분 총 310분 안에 총합 210문제, 그러니까 약 89초마다 한 문제씩 풀어내신 다음에 전체 응시생 중 약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시면 드디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1차 시험 경험이 없는 초시생분들께는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의 모든 주제들을 하나도 버림없이 머리에 이고 가는 초시생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극소수일 겁니다. 현재 시점, 지금까지 쌓아온 본인의 공부량, 이해의 깊이 등을 고려하셔서 가져갈 건 가져가되 포기할 건 쿨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물론 초시생이 아닌 재시생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본인의 공부 범위를 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순발력입니다. 89초에 한 문제씩 총 210문제를 풀려면 시험 현장에서 순발력이 빛을 발해주셔야 돼요. 출제자가 고의적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에 매달려서 독사과인들도 모르고 냄새 좋다고 베어 물었다가는 정작 맞추라고 떠먹여주는 문제를 못 보게 되고 이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소중한 청춘 1년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학원 3대장들은 1차 시험이 임박하면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학원이든 간에 최소 1개의 전국 모의고사는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공부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되겠지만 앞서 말한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까 1차 시험이 임박해서 하루하루가 아깝겠지만 하루 공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꼭 전국 모의고사에는 응시를 하세요.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발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공부량이 늘어나고 쌓이고 쌓일수록 이 순발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량이 뒷받침되면 최소한 시험에서 요구하는 순발력은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회계사 시험에 발을 담그고 2차 시험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채로 이 바닥을 뜨시는 분들이 전체 응시자분들의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간적인 제약과 살인적인 공부량 때문에 2차 시험보다도 1차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 종합반에서 시작하고 다음 해에 바로 1차 합격, 그리고 논스톱으로 동차까지 합격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극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무작정 길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순발력. 평소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저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회계사 시험의 꽃, 재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다루어 보거나 세부적으로 공부계획 짜는 법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수험 상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능력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혼부부에게 빛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